양형사유에서 인정 안 했던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예. 이거 되게 인정되는 순간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인정하면서 실형으로 나가야죠. 예. 오세훈 시장이 22일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유죄가 나올지 무죄가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징역 1년 실형 나올 것 같습니다. 징역 1년. 지금 특검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것 같아요. 1년 6월을 구형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최근에 이진관 판사 덕분에 이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특검이 판결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윤석열 명태균 유죄 나온 거 그 판결문을 이진관 판사의 그 판결문을 특검이 제출을 했어요. 어디다? 오세훈 재판부에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고 대법원에도 제출했어요. 이 판결 좀 보시라고. 거기 보면 이제 그 전에 김건희 명태균이 무죄 받을 때는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비용을 어떻게 낼지 얘기하지도 않았고 여론조사 계약도 없어. 야, 여론조사 계약한 바가 없는데 이 명태균이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준 거 아니야? 이러고 무죄를 줬는데 이진관 판사는 역시 다르게 판단했죠. 다르게 판단했는데 특검이 지금 이 판결문을 오세훈 재판부에 낸 이유가 실제 여론조사 의뢰자는 오세훈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정되지 않았냐? 그렇게 낸 겁니다. 오세훈한테 유리한 결과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직접 지시 없어도 공모를 그러니까 이 여태까지 최근에 나온 판결은 직접적인 지시나 청탁이나 계약서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공모한 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데 이게 암묵적 합의라고 이제 요 판결문에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이걸 가지고 김건희가 부탁한 적도 없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 무죄를 줬잖아요. 무죄를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진관 재판장이 명확하게 판결을 했다. 이걸 보시라고 이제 오세훈 재판부에 한 거고 오세훈이 이제 명확하게 명태균 씨한테 뭐 말한 녹음 파일이 있다랄지 계약서 그런 건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김건희 봐주듯이 봐줘버려 이게 이제 무죄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건데 네, 그럴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직접 지시가 없어도 암묵적 합의로 공모가 인정이 된다는 것이고 김한정 그러니까 그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씨 있잖아요. 이제 김한정 씨가 이거는 제가 보려고 오세훈을 위한 게 아니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 명태균한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김한정 씨란 분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 판결문을 지금 특검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근데 그럼 그 중요한 것은 그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두 사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오세훈과 윤석열 똑같이 명태균이 둘 다 여론조사를 해줬는데 이거를 보면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윤석열 사건에서는 명태균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한 반면에 오세훈 사건에서는 후원자 김한정이 돈을 줬어요. 윤석열은 그나마 또 공짜로 받은 게 그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리고 윤석열 사건에서는 58회 명태균이 준 거 중에 14번 주로 이제 비공표 여론조사 언론에 밝히지 않는 그것만 인정이 됐고 그리고 반대급부로 윤석열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 영향력 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진관 재판부가 명확하게 한 건데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오세훈 사건이 더 질이 안 좋습니다. 10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숫자 조작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3,300만 원을 대납했잖아요. 저기서는 돈은 안 줘가지고 계약서 안 쓰고 돈 준 적도 없고 부탁한 적 없다라고 잡아떼길 수가 있었는데 오세훈 사건은 돈이 갔고 그분이 이제 김한정 씨는 자기가 보기 위해서였다고 그랬겠지만 김한정이 혼자 보려고 하는데 명태균이 그 숫자를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그거는 오세훈을 위한 목적이었던 게 그 숫자를 바꾼 게 조작한 게 그게 이제 증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징역 지금 2년 나왔는데 그게 이제 정치자금이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3천만 원의 징역 2년 똑같은 이 기준이라면 오세훈 시장도 지금 한 징역 2년 정도 나와야 같은데 모든 재판부가 또 이진관 재판장처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징역 1년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징역 1년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무죄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근데 그렇다면 이 사건을 누가 재판을 할까? 이제 찾아봤어요. 조형우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이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어떤 스타일인지 궁금하잖아요. 예. 찾아봤더니 백현동 수사무마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대장동 파생 사건이잖아요. 이 백현동 사건에서 임정혁 전 고검장이란 분이 여기서 뭐 자기가 변호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금품을 뜯어낸 게 있었는데 전직 고검장에게도 징역 집행유예를 내렸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이 사건에 대해서도 김만배, 유동규 각징역 8년 하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용우 부장판사가 검찰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 했던 판단을 거의 다 배척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어떻게 했나? 그때 당시 윤석열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이라고 했어요. 4,895억 원. 근데 이게 이 조용호 부장판사가 야 인정이 안 돼. 계산이 안 맞고 니네가 입증을 못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다 깠어요. 그래갖고 실제 배임 금액 특경가법이라고 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이거 되게 셉니다. 실형 5년 이상만 나오기래 금액이 크면. 근데 윤석열 검찰은 특경가법상 배임 4,895억 원 했는데 이 판사가 봤을 때 이거는 니네가 숫자를 만들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만들어서 그 인정을 안 하고 일반적인 배임 일반 형법상의 배임만 적용을 해가지고 징역 8년 정도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뭐 봐주기 판결했다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용호 부장판사는 증거로서 증명이 안 되면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인정 안 하는 스타일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서기관 뇌물 이거는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사건에서 국토부 서기관 뇌물에 특검의 수사 권한 바뀌다라고 하면서 이제 공소 기각을 했어요. 네, 공소 기각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란 거죠. 엄격하게 그 증거가 굉장히 이분한테 중요한 것 같고 정치적인 느낌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느낌은 없고 그러니까 이걸 공소 기각했다는 것은 원래 이제 좀 그럴 수는 있죠. 양평고속도로 관련해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다른 뇌물 그거를 이제 기소를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스타일이고 끝으로 이제 최혜병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에게 징역 3년형을 내렸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고무적이다. 이 임성근 이 최혜병 사건에서 이분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 징역 3년을 내렸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라는 거고요. 국회 위증으로도 징역 1년 6개월을 이분이 추가해 버렸습니다. 예, 추가해 버렸다. 그러니까 요것만 봤을 때 이 판사가 제가 볼 때는 뭐 봐준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특검의 공소 사실 그리고 증거 근데 명확하게 명태균과 강혜경 씨의 진술이 일치하잖아요. 제가 이 사건은 유죄 나온다고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다른 재판부에서는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엇갈려요. 서로 뒤집어 씌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오세훈 사건에서만큼은 명태균과 강혜경의 진술이 일치한다. 그러니까 판사는 부담이 없죠. 예, 증언이 일치하니까. 이게 지금 펜이 좀 오락가락하네요 또. 예. 네, 화면 넘겨주시고요. 그러니까 최욱 전화 연결 가능하냐고.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하여튼 오세훈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22일에 물론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무죄가 나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세훈 위험하게 됐다라고 라디오 가서 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거 보고 너무 웃긴 거예요. 오세훈이 명태균한테 받은 도움이 50이면 홍준표는 500입니다. 500.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안지도 오래됐고 경남도지사 할 때부터 보니까 알았던 것 같고 대구시장 할 때 뭐 거기 명태균 씨 집에 막 선물도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얼마나 고마우면 명절 선물도 보내고 그럽니까. 근데 이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는 명태균과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갑자기 야 오세훈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 미스터리한 건 뭐냐면 홍준표는 도대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제가 뉴스타파 있을 때 오세훈에게 스폰서 김한정이 있다면 홍준표에게도 측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박모 씨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측근입니다. 심지어 홍준표 경남도지사 할 때 이분이 감옥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채용 비리 뭐 관련 연관돼서. 근데 이분이
미래한국연구소나 강혜경 씨 쪽에 여론조사의 대가로 돈이 보낸 입금 내역도 똑같이 다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재질이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자기의 여론조사 비용을 아들의 친구가 대납을 하고 이 아들의 친구가 대구시 공무원이 돼요. 이거는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면 단순한 정치 자금이 아니고 반대급부가 있으면 뇌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돈 여론조사비를 대납하고 내가 공무원이 됐어. 그럼 난 뇌물의 공여자가 되는 거고 홍준표는 나중에 이제 뇌물을 받고 나중에 약속을 했으니까 수뢰후 부정처사. 예. 일단 받고 나중에 부정처사를 했다. 그 수뢰후 부정처사 뇌물의 종류입니다. 부정처사를 한 다음에 뇌물을 받으면 부정처사 후 수뢰 뭐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수뢰후 부정처사가 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은 자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야 오세훈이 큰일 났다 이러고 막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진짜 능구렁이 같아요. 굉장한 능구렁이고 권력의 풍향계를 정확히 읽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뭐 오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에게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지금 가장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노회한 정치인이 참 아부를 잘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오세훈 판결도 국민들이 이거는 너무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인데 많은 또 오세훈 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어요. 의원님 왜 웃으세요? 아니 오세훈 판결은 너무나 네. 간명해요.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친숙하지 않은 법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이게 어떤 논리야라고 맞아요. 하는데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네. 정해진 방법으로 정해진 계좌로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치인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 예. 또는 돈 이런 것들을 예. 받으려면 정해진 방법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특히 돈의 경우에는 정해진 계좌로 받아야 된다는 예. 거예요. 저희도 후원 계좌 맨날 나와서 들고 맞아요. 나오잖아요. 나오잖아요. 그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받아. 그거 말고 제가 현금으로 받으면 어떻게 예, 돼요? 그럼 안 되죠.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 내가 이렇게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예. 근데 신고도 안 하고 예. 아니면 그 계좌로 받지도 않았어. 예. 그래도 내가 정치자금을 받았어. 그럼 바로 위반인 거예요. 그냥 예. 그 돈을 받은 목적이 뭐든 간에 예. 그 돈을 어디에 썼든 간에 바로 위반인 거예요. 예. 아주 드라이한 예. 법이에요. 예. 깔끔하게 딱 법이에요. 떨어지는. 예. 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론조사 비용을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대납했잖아요. 그렇습니다. 2,100만 원, 예. 2,100만 원, 3,300만 원, 2,100만 원 인정된 거잖아요. 네. 2,100만 원을 어찌 그럼 경제적 이익을 내가 얻은 거잖아요. 네. 그 내 계좌로 들어왔냐, 오세훈 계좌로 네. 들어왔냐, 아니다. 오세훈 신고했냐, 예. 아니다. 그렇죠. 정치자금법 위반. 예. 이렇게 된 딱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딱 떨어지는 것. 그리고 명태균 씨가 미리 예고했어요. 전화도 하고 저한테. 장 기자님, 오세훈 시장은 유죄입니다. 네. 이렇게. 이게 너무 분명한 게 김한정 씨가 3,300만 원을 명태균에게 송금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고. 예. 김한정이 왜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를 요청해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론 후원회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말이 안 되는 말이 거죠. 안 되는 것도 예. 말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후원회장이 오세훈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다음에 예. 그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한테 5개인가는 건너갔어. 네.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강철원이라는 사람이 다 받아봤어. 받았어요. 예. 그럼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내 돈 들여서 여론조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 공유한 거잖아요. 예. 그 이득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본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부탁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가 인정이 됐으면 양형이 더 세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인정이 안 돼요. 양형 이유에서 네. 오히려 얼마나 이게 드라이한 판결이냐면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하거나 지시하거나 조작한 것까지 오세훈한테 인정을 안 해요. 그냥 딱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그 계좌를 안 받았잖아요, 2,100만 원. 예. 그렇죠. 예. 딱 떨어지는. 예. 네. 만약에 근데 이진관 판사처럼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가지고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 인정이 되면 징역형이 나와야 돼요. 윤석열 징역형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예. 윤석열처럼. 오세훈도 징역형이 나왔었어야 돼요. 오세훈도.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오히려 항소심에서 양형이 올라갈 거다. 오. 왜냐하면 여론 조작하려고 나경원 이기는 거 달라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드라이하게 예. 계좌로 돈 안 받았잖아. 예. 요것만 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이 정치자금법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보면 윤석열이 윤석열하고 오세훈이 오세훈하는 맞아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 항소심에서는 오세훈 시장 징역형 선고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왜냐면 1심 판결도 네. 뭘 인정하냐면 여론조사 결과가 자신들 생각과 다르니까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론조사가 조사지 객관적으로 나오면 예. 실망하거나 내가- 좌절하거나 좀 그쵸.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여론조사 기관한테 화를 낸다는 거는 왜 자신들이 원하는 거 안 갖고 오냐 이거잖아요. 예. 그리고 예. 여론조사 표본을 손을 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양형사유에서 인정 안 했던 어.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다. 예. 이거 되게 인정되는 순간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거 인정하면서 실형으로 나가야죠. 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됐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는데요. 이 시장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 시장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지만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될 경우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여파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당대표는 총선 공천권뿐 아니라 임기 초반부터 수도 서울을 놓고 치러지는 선거를 지휘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하면 지도부의 입지가 강화되지만 패배할 경우 책임론과 조기 사퇴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정 판결까지 여러 변수가 남았지만 오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당권 경쟁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용훈입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어제 1심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이죠. 직상실형을 받았고 판결 후에 오 시장이 항소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기대됩니다. 라면서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즉시 항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여러 뭐 보수 일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보 성향의 평론가들도 이 판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일단 국힘에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간 이게 정치적인 판결로 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듯한 서사를 만들고 있는 모습들 어떻게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공세와 정치적인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다 그랬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영은 그렇게 해석하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예. 있는 것이고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그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판결 같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판결, 요번 판결 두 개가 유죄가 났어요. 예. 단 하나 이제 김건희 건이 무죄가 나가지고 그것이 이제 대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 김건희 건 1, 2심과 지금 이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판단에 있어서도 다른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예. 사실은 김건희 두 개의 건, 예? 그다음에 윤석열, 오세훈 두 개의 건 이게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까? 그러니까요. 논리는 어떤 게 더 탄탄하게 구성이 돼 있는가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를 감안해 볼 때 김건희 건까지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저는 봐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건의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어떤 앞으로의 추세도 보여주는 판결들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무죄로 돌리지 못했을 때 김건희 사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담이 더 커진 것이 아닐까. 예. 그리고 이걸 전원합의체로 또 넘긴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신중하게 했다는 예. 모습을 보여주기 예. 위한 것 아닐까. 저는 예.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항소심에 가면 그게 기대됩니다라는 여유를 보인 것은 그냥 정치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지금의 상태에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하는 쇼를 좀 보일 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 예.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판결문을 보신 분들은 다들 느끼시겠지만 그 각 여론조사별로 그게 오세훈이 의뢰를 했는가 대납을 받았는가를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게 다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세훈이 명태균을 만난 직후에 여론조사가 갑자기 시작됐다든지 아니면 오세훈이 어떤 언급을 한 이후에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든지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탄압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퉁쳐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호도하면 안 되는 게 저 국민의힘이 되게 악질적으로 변호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명태균 씨의 그 신뢰할 수 없는 진술이라는 프레임 하에서 신뢰할 수 없는 진술만을 믿고 재판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유죄를 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판결문을 보면 명태균 씨의 말을 다 믿은 건 아니에요. 재판부에서도 맞아요. 네. 명태균 씨의 말 중에 말이 맞지 않거나 어떤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10건 중에서 5건만 이제 문제가 그렇죠. 있다라고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근거들을 다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것을 명태균 씨 말을 믿을 수 없는데 왜 명태균 씨 말만 듣고 오세훈한테 뭐 지금 유죄라고 하냐, 이렇게 이거 야당 탄압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판결문에 적시된 어떤 탄탄한 논리 구조를 사실상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하는 발언들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재판부에선 제가 봤을 때 고심이 굉장히 깊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주 정교하게 왜 이렇게 이것이 이제 연관이 오세훈 시장과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오세훈 시장 캠프 관계자가 지인한테 보낸 메시지까지도 그렇죠. 이제 근거로 썼거든요. 예. 예를 들면 우리 돈 써서 했는데 남 좋은 일만 시켰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어떤 돈을 내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아니 오세훈 시장 후보가 더 좋게 나오긴커녕 다른 후보가 좋게 나왔다, 이런 맥락이 읽히는 메시지도 그렇죠. 있었고,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그 여론조사 돌리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도 돈이 없어서 한 달간 여론조사 아예 못하다가 갑자기 오세훈 시장 만나고 나서 연달아서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명태균 씨가 뭐 연락을 했을 때 오세훈 시장의 그 반응이라든지, 반응의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뭐 관련된 정무부 시장이 이 여론조사 그 할 때 어떤 언론사를 꼭 포함시켜서 하려고 했더니 막상 해서 돌려보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걸 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런 조정들까지도 예. 재판부가 아주 꼼꼼하게 봤다. 이건 단순히 소위 말하는 뇌피셜로 이거를 판단을 한 게 아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행동이 예. 굉장히 이제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항소심 가도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게, 이렇게 사실관계가 아주 정교하게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경우에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는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명태균 씨 말을 어떻게 믿냐와 그리고 나는 지금 뭐 탄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런 종류의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번 1심 판결은 단순히 뭐 명태균 씨 말을 다 믿을 수 있으니까 오세훈 시장은 유죄다, 이렇게 한 판결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항소심과도 크게 결과가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실제로 이제 재판부가 이 판결문에 명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다른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유불리를 의식해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 요걸 염두에 두더라도 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봤을 그럼요. 때 그렇다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진술만 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주장에 맞지 않다는 거. 예. 아니요. 진술만 가지고 했어도 이 권력형 사건들은요, 어떤 거냐면 권력이 있고 이미 그런 그 전례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직접 증거를 은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권력자들을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황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오면 진술 가지고 다 해요. 간접 증거 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권력형 사건 중에서 대부분이 간접 증거 가지고 처벌했지 뭐 직접 증거로 한 게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을걸요. 제가 뭐 통계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그냥 일반적인 다른 사건까지 포괄을 해가지고 그냥 이미지적으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얘기지, 권력형 사건들, 권력자에 대한 사건들은요 전부 다 진술과 간접 정황 증거 가지고 전부 다 유죄 판결을 합니다. 예, 그걸 예. 알고 계시면 되죠. 오늘 아침에 뭐 박주민 의원 인터뷰를 보니까 1,000만 원 선고한 게 오히려 형량이 너무 낮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고 그 조작을 통해서 본인이 공천을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죄에 있어서, 죄의 그 무게에 있어서 이 벌금 1,000만 원이 오히려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특검법에 의한 이 재판이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633 원칙을 따라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쯤에는 그래도 이제 대법 판결까지 완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제 보궐선거가 내년 한 4월에는 치러진다, 빠르면.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빠르면 이제 내년 1월 얘기가 1월도 있어요? 나오는 상황이고, 예. 뭐 4월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이게 얼마나 늘어질 것이다, 이거는 뭐 예측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1월에 이제 판결이 이제 나올 거다, 634 원칙에 따르면. 그러고 나서 이제 선거를 치른다라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상반기 중에는 다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 재판이 길게 늘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결국 1심 판결에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나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탄탄하게 이제 적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다투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서 싸울 부분은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뭐 판결이 늘어지거나 그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건 구조가 굉장히 간단하다, 이렇게 예, 보여요. 그래서 예. 간단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1월쯤에는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해서 판가름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그 오세훈 시장이 곧 자리를 내려놔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 약간 정치 판도가 지금 들썩이고 있다. 벌써 이제 내년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 누구를 내보내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정치란
좀 비정한 것 같습니다. 예. 뭐 필요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예. 당연히 뭐 그런 얘기는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공백이라는 게 권력의 공백이라는 게 압력이 주변에 압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압력이 빠지는 쪽으로 급격하게 모든 게 쏠려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라서 모두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좀 이렇게 계획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변수에 자기 계획의 일부로 포함시키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없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그 민주당 진영에서도 뭐 박주민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은 뭐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오, 예. 이런 것들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사람들이 그거를 더 인지를 하게 되고 네. 인지를 하면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쪽은 오히려 좀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런 거는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리고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뭐 움직여 주셔라. 우리에게 도움이 오히려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오세훈 1심 유죄 판결은 납득이 어렵다. 바로 잡혀야 한다라는 입장을 냈어요. 사실 경쟁자 관계 아닌가요?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건지. 아이, 좀 눈치 챙겨야죠. 지금 눈치 챙겨야 된다? 네, 뭐 잘됐다 하고 오세훈 아. 시장 사퇴하세요 하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그 동지의 언어라고 볼 수가 없겠죠. 본인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지지층들의 눈도 당연히 의식을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한동훈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이제 보수 진영의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난가? 뭐 약간 이런 생각을 난가? 이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사실 내는 메시지는 정말 오세훈 시장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 혹은 뭐 정치적인 동지적 관계여서 내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야당 정치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다라고 해서 사실상 그 지지층을 본인 쪽으로 좀 끌어오고 이른바 좀 눈도장을 찍기 위한 반응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더해서 아무튼 장동혁은 이 판결을 보고 뒤에서 웃고 있다. 이런 얘기도. 박지원 의원님이 그런 말씀 이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선거의 얘기도 꿈이 나와서, 예.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다. 네, 한 장동혁 사람의 대표. 판결이 이렇게 정치 판도를 또 이렇게 들썩이게 만들고 있다.